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503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노스트라다무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자 의사였으며 16세기의 유명한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는 한 가지 놀라운 예측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1555년에 출판한 예언집이라는 신비한 책에 자신의 모든 예언을 썼습니다. 오늘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0가지 미래 예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노스트라다무스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예견한 것은 지구가 메마르고 극적인 홍수, 전염병, 기근, 쓰나미 등의 파도였습니다. 그는 지구 상태의 이러한 특별한 측면에 대해 메마른 땅은 더욱 건조해질 것이며 이것이 보일 때 큰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러한 재앙적인 홍수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쓰나미가 무엇을 황폐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에 더하여 노스트라다무스는 역병의 파도로 인한 매우 큰 기근에 대해 경고하였는데 이는 쓰나미가 농업을 황폐화시키고 질병과 광범위한 기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측이 정확했던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이미 목격한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기후재앙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 노스트라다무스는 또한 기술과 전쟁의 미래에 대해 몇 가지 불안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첨단 무기와 사이버 공격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잠재적으로 인간과 기계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미래에 대한 암울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아직 모두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기술 발전의 잠재적 결과를 심각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기술이 빠른 속도로 계속 발전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경고를 고려하고 진행 상황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에 수많은 혜택과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책임감과 선견지명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18.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중 하나는 지진으로 그 영향은 발밑에서 작은 파문에서부터 바다를 도시로 밀어내는 거대한 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를 소름 끼치도록 자세히 예측했습니다. 500년 전 노스트라다무스는 일본 해안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 지진은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결과 가옥이 파괴되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따르면 일본 해안에서 거대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의 지진이 자주 발생했으며 그중 하나는 규모 7.6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파도는 때때로 1.2m까지 올라갑니다. 최근 당국이 발표한 지진과 쓰나미 경보 역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17. 최근 몇 년 동안 변화하는 역학관계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는 지정학 전문가와 언론인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의 대결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과 같은 지역에서 종종 해군 함정을 통해 군사력을 행사해온 역사에 의해 촉진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노스트라다무스는 현재 상황과 유사한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중 하나에서 전투와 해상 전투에 대해 썼는데 이는 바다에서의 군사적 대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더 나아가 공산주의 중국을 지칭하는 붉은 적이 두려움으로 창백해지고 대양을 공포에 불어넣는 시나리오를 설명했는데 아마도 인도양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행동과 군사력 증강과 맞물려 중국의 의도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과 24년에 중국의 행동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23년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해양자산과 첨단 무기가 동원된 이 훈련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의 과시이자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2024년에도 중국은 자국 영토로 간주되는 대만 주변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공격적인 행태를 이어갔습니다. 16. 심령 예측의 영역에서 노스트라다무스는 2024년에 인간이 외계의 존재와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침략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과는 달리
그는 이러한 접촉이 망원경 네트워크에 의해 가로차는 암호화된 신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안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평화로운 형태의 의사소통을 나타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과거에 정확한 예측을 한 것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계 생명체와 의사소통한다는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인간의 상상력을 매료시켰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 가능성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와 통신은 과학, 기술, 심지어 지구 너머의 생명체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하 전쟁을 촉발하거나 최소한 외계 존재의 침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15.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예언 중 하나에서 나이로 인해 교황이 젊은 후계자로 교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아주 늙은 폰티백스가 죽으면 나이가 많은 로마인이 선출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새로운 지도자가 그의 직위를 약화시킬 것이며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약화시키다의 정확한 의미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중대한 스캔들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나야 진정한 의미가 드러날 것입니다. 87세에 가까운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그는 독감으로 인한 폐렴과 호흡기 문제로 UN 기후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건강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후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측에 따르면 대교황은 문은 활동으로 특정지어지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은 불분명하여 재임 기간 동안 교황의 행동과 영향에 대한 추측의 여지를 남깁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교황의 선출과 그에 따른 그들의 행동이 가톨릭 교회의 진로를 결정할 것입니다. 14.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 하나가 소행성 충돌과 관련된 지구의 재앙을 예언한다는 거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집에 쓴 942개의 시적 사중주의 점성술적 근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천상의 돌이 지구에 떨어지고 이어서 큰 불이 뒤따른다고 묘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불을 파괴적인 산불과 같은 기후재앙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을 시사한 사람은 노스트라다무스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노스트라다무스로 알려진 크레이그 해밀턴 바커는 그러한 사건의 위험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해밀턴 바커는 충돌의 위협이 미래에도 존재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는 달의 분화구에서 알 수 있듯이 충돌 사건은 이전에도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우리는 그러한 사건이 가능한 우주 환경에 살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13.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가 다양한 질병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롬바르디아에 영향을 미칠 큰 재앙을 언급하면서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이 구절은 또한 대화재, 전염병, 포로 상태, 궁수 자리에서 수성의 특정 점성술적 배치와 경고로서의 토성의 위치에 대해 말합니다. 전염병과 포로 상태에 대한 언급은 현재의 세계 상황과 일치하지만 이 구절의 다른 요소들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한 자 명단이라는 언급은 병든 자와 사망한 자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2019년 12월 수성이 궁수 자리로 진입한 시기는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시기와 일치했고 토성이 물병 자리로 진입한 시기는 3월 뉴욕시의 봉쇄 조치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측에는 아직 오지 않은 사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서 중 하나는 선상 비상사태로 인해 바다에 갇힌 선박과 유람선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4만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매우 치명적인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이 바이러스의 박테리아가 바다로 방출됨에 따라 이 바이러스에 인해 광범위한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2. 날씨, 소행성 충돌, 지진, 쓰나미, 새로운 교황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타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세계 경제의 재앙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중주 중 하나에서 밀 한 부실이 그렇게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 사람은 그의 동료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세계는 정기적으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활비 위기는 개인과 가정에 압박을 가하며 일부 사람들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높은 밀가격 때문에 식인 풍습에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현재 미래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고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이미 심각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하는 지속적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최근 주장에 따르면 노스트라다무스는 옐로스톤에서 재앙적인 화산 폭발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의 저서 예언집에 기록된 그의 예언은 프랑스 점성가의 저술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이론가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론가들에 따르면 노스트라다무스는 화산 화재와 함께 파괴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으며 그가 폐도시라고 부른 곳에서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이론은 과거에 주목을 받았으며 온라인에서 계속 유포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추종자들은 그의 구절이 특히 신도시의 서쪽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지진을 언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글이 지구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화산의 불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신도시 주변에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옐로스톤이 화산 폭발을 겪을 경우 이산화황의 방출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며 미국의 많은 지역이 거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10. 버킹엄 궁전은 2024년 2월 영국 찰스 국왕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75세의 군주는 가능한 한 빨리 공적 책임에 완전히 복귀할 의도로 치료를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특히 왕실 내부의 혼란 가능성에 대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측이 등장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에 따르면 그는 왕이 퇴위하고 해리 왕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섬의 왕이 강제로 퇴위하고 군주의 전형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영국 작가 마리오 레딩은 이러한 예측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왕이 이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에 따른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권좌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체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2022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예상 사망을 포함하여 정확한 것으로 입증된 영국 왕실에 대한 몇 가지 예측을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9. 수세기 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심각한 환경 충격이 도래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중 하나에서 엄청난 파괴에 대한 환상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태양이 반짝이는 바다에 머리를 태울 때 터키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의 요리할 것이다. 로도스와 제노바가 반쯤 굶주리게 될 때 지역 주민들은 그들을 잘라 일하게 할 것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구절은 태양의 강도가 바다 표면을 태우는 재앙적인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로도스와 제노바의 도시는 굶주림과 절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며 지역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말은 기후변화가 환경과 인간 사회 모두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심화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극단적인 조치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은 기후 관련 혼란이 농업, 식량 안보 및 사회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 결과를 반영합니다. 그의 글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의 요리할 것이다 라는 말은 매우 직설적으로 들립니다. 8.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측은 인간 수명의 잠재적 발전에 대한 흥미로운 예측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있었습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그는 과학적 진보와 기계 기관의 개발을 통해 인간의 수명이 150년에서 170년까지 쉽게 연장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의학적 돌파구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실제 결과는 두고 볼 일입니다. 실제로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 이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게놈 염기 서열 분석기, 하이테크 기업, 생명공학 기업이 인간 수명의 질과 수명에 전례 없는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들은 유전체학, 빅데이터 및 웨어러블 기술의 혁신으로 곧 100세를 훨씬 넘는 건강한 인간 수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 수명에 대한 최대 임계값이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궁극적인 한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7. 노스트라다무스도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례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위대한 왕이 내려올 것이다. 앙골모아의 위대한 왕이 부활할 것이다. 화성 이전과 이후를 마음대로 다스리다. 몇몇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저 그리스도를 가리킨 공포의 왕을 의미했다고 제안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앙골모아라는 용어가 러시아인, 중국인 또는 칭기즈칸의 후손이 동쪽에서 유럽을 임박하게 침략할 것임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불러일으킨 우려는 너무나 우려스러웠기 때문에 노스트라다무스 전문가로 알려진 알렉산더 톨만 교수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재앙적인 사건을 예상하고 니더 오스트리아에 있는 자신의 벙커로 퇴각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저술에 근거한 예측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유럽의 종말을 지적합니다. 이 예측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나옵니다. 7개월 동안 대전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악행으로 죽어갔다. 루앙, 에브레는 왕에게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고조돼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6.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끔찍하고 폭력적인 기근이 사람들이 식인 풍습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기근도 다루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두 가지 문제 사이에 무서운 연관성을 제시합니다. 그는 한 줄에서 밀 한 부실이 얼마나 높이 솟아올라 인간이 동료를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 썼는데 이는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로도스와 제노바가 반쯤 굶주리고 있다는 언급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암시하므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많은 국가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노스트라다무스의 경고는 추가적인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대격변의 가능성과 사람들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5. 노스트라다무스는 왕실 구조물에 대한 천상의 불을 놀랍게 예견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를 문명의 잿더미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출현으로 해석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추종자들은 이것이 시대의 종말 또는 변혁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예측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애호가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석이 버킹엄 궁전을 강타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왕실 거주지를 집어삼킨 화재에 대해 추측합니다. 이런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인물이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데 진전을 이루면서 우주 탐사에 대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천상의 불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불타는 소행성이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 될 것일까요? 아니면 좀 더 상징적인 것일까요? 4. 인간이 신을 연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상대로 살로 만들어지지 않은 다른 존재들을 창조하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러 옵니다. 높은 산 위의 보름달 빛 속에서 외로운 두뇌를 가진 새로운 현자는 그것을 본다. 제자들의 초대를 받아 불멸자가 되라. 눈은 남쪽을 향한다. 손은 가슴에, 시체는 불 속에 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 하나에서 그는 밤의 높은 산 위로 달이 밝게 빛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비범한 지능을 가진 새로운 현자가 이 천체 현상을 목격합니다. 불멸을 성취하라는 제자들의 초대를 받으신 그분은 그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들의 몸에 불에 태우신 채 남쪽을 바라보십니다. 이 예측은 기술이 빠른 속도로 계속 발전하는 현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부상과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AI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지고 의식을 갖게 됨에 따라 그중 하나가 자기인식을 갖게 되어 잠재적으로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비전은 AI가 의도한 경계를 넘어 의식 또는 자율성을 획득하는 기술의 세계적 반란을 암시합니다. 이는 광범위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류가 탐색하고 극복해야 할 중대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16세기 저서 예언집에서 노스트라다무스는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화성에 빛이 떨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인간이 마침내 붉은 행성에 발을 디디는 이정표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 2029년까지 화성 우주여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인류의 생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유성, 초화산, 극심한 기후변화 또는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이 잠재적으로 인류 문명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외부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022년 7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두 회사인 렐러티비티 스페이스와 임펄스 스페이스는 스페이스 X의 계획된 발사보다 빠른 2024년에 화성으로 첫 번째 상업 임무를 시작하기 위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상대성 우주든 임펄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X가 먼저 화성에 도착하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측에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는 사람들은 빛이 화성에 떨어진다는 언급이 임무 중 우주선 사고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2. 과학적 진보를 통한 인간 수명 연장은 반만 년 전에 구상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그는 보통 사람이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는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러한 놀라운 수명 증가가 기계의 기관의 발달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어느 정도의 의학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명성을 얻기 전 르네상스 시대의 약제사로 입지를 굳혔으며 다양한 민간 요법을 제공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의학으로 전공을 받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16세기에는 의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점성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점성술은 현재 사이비 과학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점성술의 신봉자들이 별이나 행성과 같은 천체가 개인의 건강을 포함한 인간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점성술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결과적으로 점성술 차트와 별자리 운세를 계산하는 능력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간주되었습니다. 1. 노스트라다무스에 따르면 적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데 더 적합한 자는 누구입니까? 적 그리스도는 종종 궁극적인 악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마지막 때나 성과 악 사이의 마지막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예언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27년 동안 지속될 긴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특정한 사탄적 인물이라기보다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광들을 가리킵니다. 적 그리스도 부상에 대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의 해석은 다양하며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일부 해석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적 그리스도를 구체화할 특정 개인의 도래를 예언했다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해석은 적 그리스도가 그룹, 이데올로기 또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더 넓은 해석을 제안합니다. 당신은 노스트라다무스의 미래 비전을 믿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